1980년 심리학자 파울 발테스는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이런 딜레마를 제시해요. 친구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 아침, 친구의 신랑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친구의 신랑은 결혼한 뒤에도 그 여성과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혼식을 망치더라도 친구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우선 오늘은 모르는 척하고 친구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지 말아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절대적으로 옳은 답이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나는 답이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답변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인지에 따라 1에서 7점을 부여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말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식을 망치는 건 최악이니까요. 1점짜리 답변입니다. 결혼식을 망치면 안 된다는 단편적 가치만 반영하며 다른 관점을 생각해보거나 장기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알려야죠. 불륜남과 결혼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2점짜리 답변입니다. 이번엔 그래도 장기적 결과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어떻게 말할지 절차적 계획이 없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이 적절한지는 고민이 되네요. 당장 말하면 큰 충격이겠지만 늦게 알면 배신감이 클 수도 있겠죠? 제 증거가 확실한지 먼저 점검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4점짜리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만점에 가까운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친구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람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와의 평소 대화를 떠올려 볼게요. 친구 부모님이 강하게 주도한 결혼인지, 친구가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크게 의존하는지 고려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폭로하는 비밀이 친구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느 쪽이든 선택은 친구가 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 감정이나 판단을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거고요. 낮은 점수의 대답과 높은 점수의 대답에 가장 큰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난 20년간 지혜의 뇌과학을 연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로 선정된 딜립 제스트 박사는 지혜로운 사람의 답변엔 이것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뇌과학, 자유의지 분야에서 독창적인 주장을 펼친 현대 철학의 거장 데니얼 데니슨 인간의 뇌를 예측 기계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늘 미래를 생각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불확실한 천국보다는 확실한 지옥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그 나쁜 일이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면 더 잘 견디고요.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지금 바로 전기 충격을 받거나 나중에 전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감소하고 지금은 받지 않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은 지금 바로 확실한 전기 충격을 원했고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불확실한 것들을 더 확실하게 예측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딜립 제스트 박사는 지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스트 박사는 불변의 진리가 담긴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느 노인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죠. 어느 날 그 말이 달아나 버렸고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귀한 말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말이 집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10마리가 넘는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축하하며 말했죠. 어르신 축하드려요. 그러자 노인은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후 새로 생긴 말을 길들이다가 노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나라에서 징집이 시작되었고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집에 남을 수 있었죠. 단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2005년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도시의 80%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1,800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재앙이었죠.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곳은 주로 저지대였고 저지대 주민의 대부분은 빈곤한 흑인이었습니다. 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률은 54%에 불과했고 대학 등록률도 37%에 불과했죠. 하지만 카트리나 이후 고등학교 졸업률은 73%로 대학 등록률은 60%로 증가합니다. 카트리나가 미국의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만천에 드러냈고 교육 문제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대규모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죠. 흔히 세옹지마라고 알려진 이 노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드는 연금술사가 아닙니다. 좋은 예측을 기반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나누는 걸 즐겼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였던 카이레폰이 그리스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델포이 신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녀에게 이렇게 물었죠.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 카이레폰은 소크라테스에게 이 신탁의 내용을 전했고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신의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다고 믿었기에 신탁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에 나섭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존경 많은 정치가, 유명한 시인, 솜씨 좋은 장인 등을 만나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치가들은 스스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질문을 파고들면 얕고 표면적인 지식에 불과했고, 시인들은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자신의 시에 담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장인들 역시 자신의 기술은 뛰어났지만 그 외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는 체만 할 뿐이었죠. 결국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장 지혜로운 이유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 프로젝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관점에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들의 답변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제스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최선의 결정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겸손하게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40대였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80세가 되어 동년배들을 보니 현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게 보이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현명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없다면 그 경험은 절대 지혜로 이어지지 못하죠. 심리학자 고든 갤럽 주니어는 소위 거울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동물의 몸에 점 하나를 찍어두거나 스티커를 붙인 다음 거울을 보여주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관찰하죠. 인간은 생후 18개월 무렵이면 이 거울 검사를 통과합니다. 거울 검사를 통과하는 동물들 중에는 아시아 코끼리, 대형 유인원류, 범고래, 유라시아 까치와 함께 놀랍게도 개미가 포함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을 통틀어 보면 자기인식은 드문 능력이죠. 나아가 정신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즉 성찰할 줄 아는 동물은 딱 한 종, 인간뿐인 듯합니다. 인간이라는 신제품에는 성찰 기능이 있지만 모두가 이 기능을 활용하진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기능을 딱히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2014년 버지니아대 티모시 윌슨 교수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학생들의 모든 소지품을 걷고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를 내려요. 앞으로 12분간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대신 머릿속에서 원하는 무엇이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 미래 계획, 신박한 상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약 50%의 학생들이 12분의 시간이 불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각을 피하려고 끔찍한 선택을 내리는 참가자들도 있었어요. 사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전기 충격을 맛보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전기 충격을 다신 맛보고 싶지 않다고 답했죠. 하지만 남성 참가자의 67%, 여성 참가자의 25%가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대신 자진해서 자기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전기 충격이 너무 싫어서 돈을 대고서라도 피하고 싶다고 말했던 참가자들까지요. 오늘 영상은 20년간 지혜의 뇌과학을 연구한 미국의 딜립 제스테 박사의 신작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의 비밀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다룬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처럼 마음을 확장하는 능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성찰하는 것 같이 마음을 비추는 능력뿐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나누고 사용하는 등 지혜로운 사람들의 뇌가 가진 특징들을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줘 유익하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